네, 다음은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을 보겠습니다. 예, 이더리움 큰 캔들군으로 당면한 저점을 깊게 돌파했어요. 일봉으로 볼 때 대파동의 전고점, 전저점 기준으로 이 가운데 있는 전저점이에요. 그러나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예,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마지노선이 한 이 정도 되는데요. 높낮이와 폭을 기준으로. 한참 깊이 돌파했어요. 그래서 하락세에 진입을 해버렸고요. 당시에도 큰 음봉 다음에 아랫꼬리 양봉 나왔지만 이 아랫꼬리 양봉의 저가를 향해서 떨어지는 1시간 기준의 조합 자체가 이렇게 매도 기준 이렇게 일종의 작은 완만한 파동, 예, 그런 개념의 매도 기준이거든요. 저가를 향해 꾸물꾸물 잘 빠졌어요. 쟤도. 그래서 어느 선 안에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당시에 제가 고점을 여길 잡아야 된다. 손절을 짧게 잡으면 안 된다. 조정을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자리고요. 거의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얘도 사실 돌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스캔 보시다시피 이런 게 스캔이거든요. 매우 작은 거. 이런 작은 캔들 만들고 음봉 스프링이 떨어짐에 따라 얘는 스캔 다음에 음봉 스프링이라고 하는 직후 음봉 팽이까지 있어요. 매도 신호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위치에서 나오는 매도 기준은 이 매도 기준인 이 일종의 기본 하락 움직임 내지 스윙캔 직후의 고가를 그 매도 기준에 고가를 낮춰가는 위치에서 나오는 캔들군이에요. 그래서 매도 신호가 있는데 뭐 역시 그냥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스윙캔. 예. 근데 매도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캔들군은. 그런데 이 저가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큰 캔들로 떨어질 때 이 정도면 돌파 시도하는 위치, 예, 돌파를 시도하는 위치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여기서 수행캔 다음에 그 수행캔의 저가 건드리고 다시 돌파할 때 이 위치, 이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냥 돌파 안 하고 올라가더니 이렇게 큰 캔, 작은 캔 교차하면서 수행캔을 만들고 이 전체가 일종의 이 전체 시장에 있는 물량을 좀 이렇게 좀 소모하는 그런 개념의 캔들군인데요.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작은 캔들군. 이 선상에서는 조정 구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매도 기준 1, 매도 기준은 2, 그 다음에 힘을 좀 소모하는 3. 죄다 매도 기준에 유리한 기준들인데 저가 돌파 하나, 둘, 이제 내려가면 세 번째잖아요. 그 위치에서 이제부터 읽어본다. 작은 캔들군 보이죠? 양봉군. 그 다음에 또 수캔 작은 캔들군에 음봉 두 개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비트코인하고 마찬가지로 이걸 매도 신호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래도 신호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캔들이 하나 정도 나와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음봉 스프링이 하나 딱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 작은 캔들 음봉 두 개를 기준으로 보면 음봉 두 개 다음에 작은 캔들이 여기 거의 갇혀 있다시피 하죠. 이렇게 그러다가 그 저가를 무너뜨리는 음봉 스프링. 근데 이게 그것도 도지에서 떨어졌어요. 이런 건 신뢰성이 조금 높습니다. 일반 캔들에서 떨어진 것보다. 그래서 요건 매도 기준으로 볼 수가 있었다. 요거. 그런데 직전 저점을 돌파해 놓고 음봉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에 음봉이 났으면 그냥 뚫고 내려갈 수도 있고 조정 후에 다시 내려갈 수 있는데 이 직전 저점을 이렇게 큰 음봉으로 건드리고 음봉이 안 나고 양봉 팽이고 이렇게 나오면 조정이 좀 올 수 있다. 뭐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올라오다가 이 양봉이 하나 딱 만들어졌는데 다람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후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전체의 매우 작은 캔들군 다음에 이 음봉 두 개, 그다음에 음봉 하나. 이건 매도 기준이거든요. 우측 어깨 매우 작은 음봉군 직후 매도 신호 이런 조합인데요. 큰 음봉이기 때문에 조정이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역시 얘도 센터 위를 우리가 조정의 그 위치로 봐야 돼요. 깊이도 좀 깊게 살짝 건드리고 뭐 어중간하게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적깁 정도로 돌파했어요. 다만 이 파동 자체가 이게 이 저점이 돌파의 대상이기 때문에
조정의 깊이를 우리가 가늠해서 매도할 뿐이지 이게 무슨 매수 신호라 저 위로 올라간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와 이 시가 이 부분 어딘가를 잡으면 되는데요. 좀 보수적으로 보면 얘도 역시 시가 부분에서 잡는 것이 좋지 않냐. 손절은 어차피 여기입니다. 여기 고가. 또 하나는 뭐 이 음봉에 아랫꼬리까지 있으니까 센터와 시가 중간 잡는 거 그런 거는 뭐 개인이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그게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비트코인도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좀 더 보수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자주 들어가지 마셔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일봉으로 보면 목표를 어딜 잡아야 되냐면 이 전저점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전저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어정쩡한 거리예요. 아주 가깝지도 않고요. 다 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락세 전저점으로 봐줄 만한 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 앞둔 자리에서 신호들이 나오고 캔들군 나오고 하락 타임 놓치고 뭐 이러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신뢰성 높은 그런 캔들군이 앞둔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돌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중간하잖아요. 이게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짧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만 깊이 떨어져도 한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조금만 깊이 떨어져도 이 전저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저가 돌파 전에 들어가서 이 전저점까지 이 저점 돌파 전에 첫 번째는 이 저점이죠. 이 저점 당시에 이 저점 앞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죠. 그 다음엔 이 저점 앞둔 자리에서 또 들어갈 수 있는지 봐야 되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저점 앞둔 자리에서 매도 기준이 나오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매수 신호가 복합적으로 나오면 매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돌파한 다음에는 조금만 깊어져도 올라오면 조정 구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저점이 코앞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살짝 건드린다면 몰라도 아니면 돌파 전이라면 몰라도 좀 깊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명백한 대파동의 전저점이다. 근데 상당히 사이즈가 있죠. 그래서 깊이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얘도 문제가 있습니다. 8508 하나 더. 근데 1814니까 지금 뭐 신호가 나오면 갈아탈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트레이더들은 특히 중장기 매매를 하는 우리 트레이더들은 신호가 이런 그림 속에서 신호가 나오면 갈아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저점을 한 번에 돌파한 당시에 이게 2022년도인데요. 돌파하고 아랫꼬리 만든 다음에 스윙캔을 멋들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봉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 저가 근처에도 나올 수 있지만 처음에 만든 파동의 저가를 기준으로 스윙캔의 저점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저점 있잖아요. 이 저점 부근의 캔들군은 저점을 앞둔 위치에 스윙캔의 저가 부근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내려왔지만 여기서 또 하락 타이밍을 추가적으로 놓치는 그런 캔들군이 나와줬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여기서는 크게 보면 아무 자리도 아니거든요. 몸부림치다가 돌파하고 살짝 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빠졌어요. 하락이 매우 강한 흐름입니다. 현재. 그래서 일봉으로 왔을 때 여기까지 바라보는 거는 너무 지당한 관점이다. 그래서 중요한 위치입니다. 현재.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냐면요. 보시다시피 한 시간으로 보면 이런 매도 기준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거는 이 복합적 매도 기준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선명했던 것은 큰 캔들 다음에 만드는 수캔의 음봉 스프링이라고 하는 고가를 낮춰가는 위치에서의 매도 기준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서서히 떨어지는 이 복합적 매도 기준, 파동형 매도 기준에 서서히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우측 어깨 매우 작은 음봉군의 음봉 스프링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 저점을 앞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직 실력이 안 되지만 수익은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학생도 많고 직장 다니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뭐 실전에서도 수익을 좀 올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고쳐 먹었고요. 그래서 온라인 하면서 지금은 뭐 남들이 뭐라고 그러더니 간에 무슨 리딩방을 하고 있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 좀 신경 쓰지 말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그런 식으로 마음을 좀 약간 좀 세속적으로 좀 고쳐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좀 하시고요. 딱 이제 따라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들어가는 자리는 따라 들어가는 자리. 여기서 들어가는 자리는 본절당하거나 손절당할 수 있을 때 고점을 낮춰가는 딱 정위치에서 나오는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트레이더들이 진입하기에 유리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올라오면 이 조정 구간에서 어느 깊이로 올라올지 몰라도 또 중요한 우리가 유리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지금도 이 아래 꼬리에 갇혀있는 작은 캔들의 아래 꼬리 음봉은 매도 신호가 맞아요. 그리고 이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이전에 이렇게 아래 꼬리 다음에 아래 꼬리군 그리고 자, 그 직후 아래 꼬리 다음에 작은 캔들이 나와서 이 매도 기준이 이렇게 이거는 일종의 숨고르기 하락을 위한 흰비축 숨고르기 캔이란 말이에요. 저런 것들은 하락을 부르죠. 하락을 부릅니다. 조정이 올라와도요. 그냥 길게 봐줘도 이 정도 이상을 봐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올라와서 또다시 이 작은 캔들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또 기준이 나와요.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거는 이 매도 기준의 어떤 조합을 보고 이 저가를 1, 2, 3 세 번째 돌파 시도한 위치에서는요. 짧게 왔다 떨어지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거를 매도하겠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요. 언제 큰 음봉으로 한 번에 와장창 떨어져도 이게 이상하지 않은 위치예요. 이런 서서히 떨어지는 이런 그림 속에서 큰 음봉이라고 하는 건 요것밖에 안 보이죠, 지금. 큰 음봉을 한두 개로 그냥 돌파한 다음에 짧은 조정 이후 다시 큰 캔들군으로 하락하는 이런 과정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매도하는 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음봉군 속에서 우리가 따라 들어가는 과정이 저점을 앞둔 위치에서 매도 신호인 거는 맞아요. 유효한 위치라니까 이게. 그러나 유리한 위치냐 그건 약간 다르다. 그래서 자꾸 조금이라도 더 손절을 안 당하게 해주고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또 본절도 안 당하잖아요. 진입 성공을 했는데 조정에 걸리면 본절 당하고 손절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 거를 자꾸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실력이 있는 그래도 3.5급 이상 되는 2.5급 이상 되는 그런 분들 기준으로 설명을 하기보다 조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기준으로 좀 해서 본절도 좀 지키고 손절도 지키는 쪽으로 좀 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매도 신호 맞습니다. 얘도 전저점까지